볼 셋째 주예요. 우리 다음 주에 수행평가 한다는 거 알고 계시죠? 네, 다음 주에 수행평가 잘 준비하고 오시고 범위랑 그다음에 체크포인트 나눠줬으니까 잘 공부하셔가지고 수행평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수행평가가 우리 중간고사 안 봤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그 점 잘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본인의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조금 더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 해보죠. 이거 이제 전 시간에 했던 거예요. 전 시간에. 이게 부가세 양식인데, 앞으로 우리가 실기를 하게 되면 이걸 다 할 거예요. 위에 부분 잘 안 보이겠지만, 위에 부분이, 세금을 내야 되는 매출세액 부분이고, 밑에 부분이 매입세액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납부세액 하는 건데,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빼서 납부세액,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납부하는 거죠. 근데 매출세액이 되게 많아요. 그죠? 여기 1번부터 9번까지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그냥 이렇게 매출세액이다 이렇게만 하고 넘어갔지만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이렇게 8가지가 9가지가 된다. 매입세액도 돌려준다라고 했지만 실제적으로 돌려주는 게 이렇게 많은 거예요. 이렇게 10번부터 17번까지가 매입세액인 거예요. 되게 많다. 그래서 이렇게 빼면 납부세액이 되고 벌금 낼 거 있으면 벌금 내고 아니면 돌려줄 거 있으면 다시 돌려줄 거 있으면 납부세액이 낸다는 거 알고 계시고, 그러니까 일단은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돼요. 일단은.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부분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요거. 자, 이거는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거니까 공급가액 포함되면 세금을 내야 된다. 10%. 여기는 공급가액 포함되지 않는 거. 그죠? 안 나는 항목이니까 10% 세금 안 내도 되는 거. 과세표준 넣지 말아라는 소리예요. 과표 넣지 마라. 공급가액이 아니다. 매출액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매출액이 아니니까 세금을 안 내겠죠. 이런 것들. 외워주시고. 그 다음에 이 중에 중요한 거는 이제 공급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는 거. 네 마음대로 빼지 마라. 이거 차감하는 거. 네 마음대로 이거 빼라. 이런 거 빼라. 매출, 에너리, 환급액, 매출 할인 이런 것들은 우리 회계원리에서 했던 우리 매출에서 빼는 부분이니까 당연히 빼야 되는 거고, 얘는 공급가액에서 빼지 말아라라는 소리예요. 공급가액에서, 즉 매출액에서 빼지 말아라. 너는 왠지 빼고 싶을 거야. 그런데 빼지 말아라라는 소리예요. 오늘 해야 될 게 대손금이 있는데 이 대손금은 여러분은 빼고 싶을 거야. 그런데 빼지 말아라는 게 좀 더 나올 거예요. 왜 그런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통상절, 이건 특이한 케이스예요. 일반적으로 물건을 팔면 10% 세금 내잖아요. 근데 얘들은 지금 여기 네 가지는 특이한 케이스. 얘는 과세랑 면세랑 같이 파는 사업자야. 보통은 과세 하나 아니면 면세 하나 이렇게 팔지만 여기는 같이 파는 좀 특이한 케이스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과세는 세금 걷어야 되고 면세는 세금 안 걷잖아. 그럴 때는 어떻게 팔아야 되냐라는 거, 비율 따라 간다는 거 있었고,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토지는 면세예요. 근데 건물은 과세예요. 이것도 비슷한 케이스인데 얘에서 중요한 것은 보통 토지나 건물을 한꺼번에 팔아요. 이 건물 얼마, 그럼 땅이 붙어 있으니까 한꺼번에 얼마라고 파는데 그때도 역시 비율로 가지만 그 비율이 없다는 거야. 얘는 비율이 있어. 공급가액, 매출액이 있다고. 얘는 근데 공급가액이 없어.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 기준시가가 없으면 감정가액 한다 했죠. 그죠? 감정가액으로 두 번째로 가고, 그것도 없으면 기준시가. 다시 처음에 실거래가, 두 번째 실거래가가 없어. 보통이 없어요. 그러면 감정가, 그 다음에 기준시가, 그 다음에 장부가액, 취득원가. 이 순서대로 해서 비율로 나눠준다라고 했었고, 부동산은 임대료가 있고 그 다음에 간주임대료가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자율 계산하는 거고, 그 다음에 간주공급 과세표준인데 감가상각인 경우, 감가상각 자산이 아닌 경우가 있어요. 감가상각인 경우에는 감가상각인 경우가 중요한데 이거는 예를 들어서 건물이나 구축물 같은 건데, 건물 구축물은 한 과세 기간에 5%씩 달아지는 거야. 감가상각 자산이 아닌 경우에는 25%씩 달아지고, 감가상각인 자산의 경우에는 한 과세 기간에 이제 6개월이죠. 한 과세 기간에 5%씩 달아지는 거예요. 5%씩. 그렇게 달아진다고 해서 5년이 지나면 다 가치가 없어지는 걸로 보는 거죠. 얘들은 2년이 지나면, 왜? 한 과세 기간에 25%씩 달아지니까 쪽 2년이면 100% 다 달아져 버리잖아요. 그렇게 해서 세금 뺀다는 거고, 나중에 구체적으로 연습 문제를 풀어보면서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해야 될 거는 여러분들이 하도 좀 길다고 해서 이번 시간에 딱 3페이지를 요약해 봤어요. 하나, 둘, 셋. 끝. 끝낼 거예요.
근데 세 페이지 하면 약 50분 걸릴 것 같아요. 미안해요. 자, 봅시다. 자, 납부세액 계산 다시 한번 해볼게요. 납부세액은 어떻게 한다 했어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면 납부세액이라고 했죠?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면 납부세액인데, 그 매출세액이 아까 총 이렇게 9가지가 있었잖아요. 그 9가지가 요런 거, 요런 거. 일단 기본적으로 저번 시간에 했던 우리 과세 표준. 이건 뭐죠? 세금의 대상이 되는 금액이죠. 세금의 대상이 되는 금액. 그 금액에다가 매출액이죠, 매출액. 매출액 할게. 매출액 할게요. 매출액 할게. 근데 이 매출액은 10%를 곱해주는 게 있고 0%를 곱해주는 게 있죠? 왜? 일반적으로 일반 과세 같은 경우에는 10%를 곱해야 돼, 매출하면. 근데 우리 영세로 매출하면, 외국계 매출하면, 그때는 0%로 해줘야 돼. 그래서 구분해줘야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예정신고 누락부문이라는 게 있어요. 예정신고. 우리 예정신고라는 거 알잖아요. 그쵸? 일기 예정신고 언제요? 1월 1일부터 3월 31일. 이때 세금은 언제까지 내야 돼요? 4월 25일까지 내야 되고, 이때 만약에 매출액이 있었는데 내가 매출을 안 적어버렸어. 그러면 언제 내야 될까? 그치? 이게 일기 확정 돼야 돼. 4월 1일부터 언제까지? 6월 30일까지가 확정 기간이고, 이때는 언제까지 내야 돼요? 7월 25일까지 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이때 안 낸 걸 이때 내라. 예정신고 누락분. 예정신고 때 안 낸 거 이때 내라. 누락분은 이때 더해서 세금을 내줘야겠죠? 그래서 그러면 제때 안 냈으니까, 세금 안 냈으니까 이때는 뭐 해야 돼? 벌금 맞아야겠지. 가산세를 내는 거야, 가산세.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오늘의 핵심인 대손세액 문제. 대손세액이라는 게 있어. 대손. 우리 회계에서 말하는 대손은 뭐예요? 대손? 대손은 못 받게 되는 돈이죠? 못 받게 되는 돈. 못 받게 된 돈이라고 볼게요. 못 받게 된 돈. 못 받게 된 돈이 있으면 컨셉만 얘기해볼게요. 간단하게. 내가 매출을 했어요. 매출을 했으면 세금 내야 되잖아. 매출을 했는데 세금을 원래 뜯어다가 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상대방이 외상으로 했대요. 그러면 내가 나중에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세금을 지금 당장 내야 돼. 이 날짜가 돼서 세금을 당장 내야 되지만 상대방이 외상으로 했기 때문에 나중에 준대요. 그러면 세금을 일단 누구 돈으로 내? 일단 내 돈으로 내는 거야. 일단은 내 돈으로 냈으면 나중에 세금이랑 같이 거두면 상관없으니까. 그런데 상대방이 안 갚는데, 못 갚는데, 그럼 난 두 가지를 손해본 거야. 첫 번째 손해, 일단 외상값을 못 받아서 손해. 두 번째, 세금은 내가 내야 될 게 아니고 쟤한테 뜯어내야 되는데 내 돈으로 냈으니까 세금까지 손해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억울하다. 나는 매출했는데 외상값도 못 받았는데 세금도 제가 내야 될 세금을 내가 냈으니까 그것도 억울하다. 그래서 정부에서 그래, 외상값 못 받은 것은 내가 어떻게 갚아줄 수 있는 게 아니고 세금 낸 것은 억울하겠네. 그러면 세금은 다시 돌려줄게 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을 다시 돌려준다 라는 게 대손세액 공제예요. 오케이. 부동부터 쓰고 뒤에서 자세하게. 자, 그 다음에 매입세액 공제는, 매입세액은 이렇게 좀 많죠. 이렇게. 일단 기본적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면 뭐가 있어야 한다고 그랬어? 세금 계산서가 있어야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세금 계산서가 있어야 세금 돌려주는 거야. 나머지는 안 배웠어. 뒤에서부터 하나씩 배울 거고. 자, 순서 잘 알아야 돼요. 자, 오늘 할 것은 요거. 대손세액. 요거는 매출세액이 있는 거야. 매출세액에서. 그 다음에 매입세액에서 하나씩 봐야 되는데 오늘은 이것도 볼 거야. 매입세액 불공제. 오늘은 이거. 그럼 다음 시간 뭐 하겠어? 이거. 그 다음에 이거. 그 다음에 이거 한꺼번에 이거. 이렇게 할 거야. 그래서 요거 하나씩 보는 게 지금부터 진도예요, 진도. 요 부분이 우리 부가세 부분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에요. 가장 어려운 부분. 요것만 잘 지나가면 이제 부가세 끝이다. 이게 진도가 끝이에요, 여기가. 자, 하나씩 봅시다. 이제 대손세액 건데, 대손세액은 아까 매출에 있었어? 매입에 있었어? 매출 부분에 있었지, 매출 부분에. 자, 매출 부분에 있었다는 거 봐야 돼. 자, 오늘은 요거랑 저거만 한다고 했어요.
자, 대손세액. 자, 대손세액은, 선생님이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자, 보세요. 아까 컨셉 얘기했어요. 자, 얘는 공급자. 그 다음에 얘는 매입자. 이렇게 적을게요. 공급자는 물건 파는 사람, 매출하는 사람이에요. 매출자라고 적을까요? 똑같아, 매출자. 근데 이렇게 쭉 가봅시다. 이렇게 쭉. 자, 이때 예를 들어서 1월달 할까? 1월달? 2월 8일날 2월 8일날 매출했어요. 매출 공급하 매출했어요. 매출. 얼마 매출했냐면 예상으로 10,000원을 매출했대요. 예상으로 10,000원. 그러면 이 사람도 역시 예상으로 했겠. 이 사람이 예상으로 한 거죠? 이 사람이 둘이 이 사람한테 매출했어요. 예상 매출. 이 사람 예상 매입 되겠지. 이렇게 10,000원. 공급 가액이 10,000원이야? 그럼 세금은 얼마겠어요? 1,000원이겠지? 1,000원. 그럼 저때 2월 8일에 팔았으면 우리 세금 언제 내야 돼? 여기가 일기일 거 아니야? 일기 예정일 거 아니야? 일기 예정. 일반 과세자로 보면 일기 예정이라고 하면 이때는 언제까지? 4월 25일까지 세금 내야 되죠? 그럼 4월 25일까지 세금 1,000원을 내야 돼요. 1,000원. 네. 1,000원. 이거는 당연히 뭐해서 매출 세액 때문에 1,000원이 납부가 되는 거죠. 근데 저 사람은 어떻게 사왔으니까 세금 계산서 받았을 거고 세금 계산 받았으니까 이때 어떻게 해야 돼? 다시 돌려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은 매입 세액을 1,000원 어떻게 돼요? 공제받는 거죠. 돌려받는 거지. 이 사람은 내고 이 사람은 돌려받잖아. 사업자들끼리 돌려받고 돈을 내잖아요. 사업자야, 둘 다 사업자. 그런데 외상으로 팔았기 때문에 나중에 준다고 그랬어. 그럼 이 1,000원은 누구 돈 낸 거야? 그지? 파는 사람이 일단 자기 돈을 낸 거죠. 일단 자기 돈을 낸 거. 그리고 나중에 줄 줄 알았어. 계속 줄 줄 알았는데 안 줘. 그래서 1년이 지나버렸어요. 1년. 얘들은 X 1년. X 1년. 여기는 X 2년이 되고 1년이 지나버렸어. 1년이 지나고 얘들은 3월달에 됐대요. 3월 뭐 이렇게 됐대요. 예를 들어서. 그럼 1년이 지났으면 계속 안 줘. 야, 돈 갚아. 아, 미안해. 나중에 줄게. 지금 너무 경기가 힘들어서 돈이 없네. 좀 이따 좀만 기다려줘. 계속 안 갚아. 그래서 짜증나서 안 되겠다. 우리 대손 처리하잖아. 회계벌 때 보면 기말에 대손 얼마 이렇게 하잖아. 상대방이 이제 못 갚는데. 그래서 난 도저히 못 기다릴 것 같아가지고. 그럼 세금 내야 되는데 이 세금까지 내야 되는 건 너무 아깝다. 그래서 세금 다시 돌려주세요. 라고 정부한테 얘기한다는 거예요. 정부한테. 그게 바로 대손 신청이에요. 대손 신청. 대손 세액공제 신청한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때 7월 25일 날 대손세액을 공제를 신청을 한다. 신청서를 작성해서 이 세금 낸 거 저거 원래 내가 낼 게 아니거든요. 저거 돌려주세요 라고 하는 거야. 자, 그래서 매출세액에서 사용하는 거. 왜냐면 이때도 내가 장사를 쭉 해오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7월 25일이 되면 이때가 뭐야? 확정기간이죠? 일기 확정기간이죠? X2년 일기 확정기간에 매출세액에서 얼마만큼? 저 1,000원만큼을 빼주는 거예요. 매출세액에서. 왜? 저건 원래 내 돈을 낼게 아니었잖아. 이번에 빼준다고 그때 신청을 했으면 대손 대손이 발생해서 대손 신청한 거야. 그래서 대손 매출세액을 차감한 거죠. 자, 그러면 매출세액을 차감했으면 세금을 안 낸다는 거 아니에요. 매출세액을 냈어. 근데 매출세액에서 빼줘. 이번에 매출세액에서 빼주면 이번에 내 세금에서 빼주는 거니까 결국은 안 내는 거. 저걸 안 낸 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상대방도 돌려줬었잖아. 그럼 상대방도 어떻게 해야 돼? 다시 돌려주면 토해내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얘도
매입세액에서 어떻게 해요? 차감해야 돼. 매입세액에서 뺀다는 것은 돌려받을 거에서 뺀다는 거예요. 야, 너도 쭉 장사를 해오고 있었지? 그 중에 여기서 돌려받을 게 있으면 거기서 돌려받을 거에서 빼니까 덜 돌려받게 되는 거고, 그러면 저걸 낸 거나 다름없죠. 그래서 1,000원만큼을 다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차감. 매입세액에서 차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얘가 야, 그때 외상 있잖아. 내가 나중에 갚으려고 했었어. 지금 갚을게. 1년 넘게 지나서 지금 이때 회수하게 된 거야. 회수. 한참 뒤에서 회수. 그러면 외상 매출금도 받을 수 있었고 요게 받을 수 있으니까 당연히 세금 다시 납부해야겠죠? 그래서 다시 납부하는 거예요. 일단은 회수를 11,000원을 하게 되고, 그러면 이때 언제 뭐 그 다음이 되겠죠. 뭐 1월 25일 그 다음에 1월 25일 날 당연히 요거만큼 1,000원만큼 다시 매출세액을 납부를 해줘야겠죠. 그쵸? 얘는 이때 이제 갚았으니까 변제라고 하는데, 그 변제 얼마 11,000원을 변제하면 이때는 당연히 1,000원만큼을 다시 돌려받아야겠죠. 매입세 공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흐름이에요. 대순의 전체 흐름. 그럼 다시 보면 다시 볼게요. 판 사람, 사온 사람. 자, 판 사람은 외상으로 팔았다. 근데 상대방이 나중에 준다 했으니까 일단 세금 내는 기간이 됐으면 그때 일단 내 돈으로 낸다. 그런데 얘가 계속 안 갚아. 야, 갚아. 지금 나중에 줄게. 계속 안 갚아. 그러면 에이 모르겠다. 야, 이 세금을 빨리 돌려받아야겠다. 난 대손 신청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7월 25일날 일기 확정 기간에 매출세액을 빼주게 되는 거야. 그럼 내가 내야 될 그 동안도 내야 될 세금이 있었고 거기서 빼주니까 나는 돌려받게 되는 셈이랑 똑같겠네. 자, 그래서 그때는 이제 끝난 줄 알았어. 외상매출금 많이 못 받았겠지? 그냥 안 받아도 말한다 어떤 소리를 했는데 이때 갚는 거야. 갑자기 뒤늦게라도 갚은 거야. 그러면 그거를 그 해의 과세 기간에 확정신고 기간에 다시 1,000원만큼 내줘야겠죠? 왜? 팔았으니까. 돌려줬는데 다시 내야겠지. 돈 받았으니까. 밑에는 다 반대지. 나는 외상으로 매입했어. 근데 나중에 줄게 라고 했어요. 상대방이 나는 상대방한테 사고했을 때 세금계에서 받았을 거고, 그러니까 다시 공제를 받았겠죠? 근데 나는 갚으려고 했어. 이 사람 입장에서는 갚으려고 쭉 했는데 상대방이 대손 신청했다네. 그럼 나는 갚을 건데 이 사람이 대손 신청했는데 나는 갚을 건데 지금 못 갚는 건 나중에 갚을 거야 라고 하고 있었는데 상대방이 매출세액을 그냥 빼가지고 돌려받았고, 그러면 나는 매입세액을 당연히 빼줘야 돼요. 왜? 안 갚았잖아. 그치? 안 갚았는데 이걸 돌려받았잖아. 그러니까 돌려받은 걸 다시 토해내야 된다고. 그래서 매입세액을 차감해줘야 돼. 그래서 요 같은 기간에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러면 상대방은 야, 나 이번에 매출세액 차감돼. 그러니까 너도 매입세액 차감해야 돼. 이렇게 알려줘야 돼요. 누가 알려주면 세무서에서 알려줘요. 세무서에서 이렇게 통지해야 돼요. 왜냐면 이게 같은 쌤쌤이어야 되잖아. 한 사람이 공제받으면 한 사람이 내야 되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끝난 줄 알았더니 나중에 얘가 갚아. 변제 갚는다는 소리예요. 갚으면 그때는 매입세액을 다시 돌려줄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까지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일단 중요한 건 대손이 발생했다. 그럼 못 갚게 됐다라는 것은 파는 사람이 판단해야 되잖아. 그치? 내가 외상으로 팔았어요. 근데 상대방이 못 갚게 될 거라는 것을 판단해야 되잖아요. 지 나름대로 판단할 거 아니야. 그걸 정해놨어. 요렇게. 내가 못 받게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세금 돌려주라. 라는 거. 내가 내 돈으로 낸 건데 돌려주라. 외상값도 못 받았는데 억울하다. 세금으로 낸 건 더 억울하다. 그러면 상대방이 못 갚을 거, 상대방이 열심히 갚으려고 해. 근데 내가 보기에는 상대방이 못 갚을 것 같아. 그게 뭔데? 이렇게 돼요. 상대방이 망해버렸어. 하사. 그럼 못 갚겠네, 확실히. 내가 쟤한테 외상했거든? 근데 제가 망해버렸대. 안 되겠네. 못 받을 것 같네. 그러면 대손 신청해갖고 세금이라도 돌려받아야지. 내가 낸 세금이라도. 그쵸?
원래 제가 낼 건데 내가 내준 거잖아. 그 다음에 상대방이 죽어버렸어. 그러면 못 받는 거잖아요. 확실하게 못 받는 거지. 그 다음에 실종, 사라졌대요. 그 다음에 강제 집행, 이건 법원에서 하는 거. 법원에서 이렇게 사람이 뭐 어디 구속되고 이런 거 있죠. 강제 집행 나오고 협의 집행 나오고 이런 거. 그 다음에 소멸시효 완성이에요. 소멸시효. 우리 뭐 살인죄 같은 거 했을 때 소멸시효 완성 이런 말도 있죠. 그래서 소멸시효 완성돼서 그 채권 내가 받아야 될 예상매출금 채권 자체가 효력이 없는 거야. 효력이. 이제는 그거는 종이 조각이 되어버리고 종이 조각이 소멸시효 완성. 그 다음에 부도 요거 좀 중요하죠.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 지난 요게 좀 중요합니다. 부도 발생. 부도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망했다라는 게 부도가 아니고 어떤 채권 내가 갚아야 되는 게 있어요. 갚아야 되는 게 있는데 갚지 못하면 부도예요. 부도. 내가 갚아야 되는 게 있으면 갚지 못하는 게 부도예요. 망했다는 것은 좀 더 뒤에 망하는 거예요. 청산이라고 불러요. 보통 회사에서 망하는 거 청산이라고 부르는데 부도라는 것도 망하는 것도 맞죠. 왜냐면 내가 갚아야 될 거 못 갚아보면 거의 이제 회사가 어려운 거니까 못 갚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도 발생으로부터 부도는 아직 망한 건 아니야. 근데 부도 발생. 자, 내가 못 갚았어. 몇 개월이 지나? 6개월이 지났어. 내가 외상위수를 받은 게 있어. 근데 이게 상대방이 6개월 동안 계속 못 받아봐. 그러면 상대방이 되게 어렵나 보네. 그때 대손 처리 한다는 거죠. 부도 발생으로부터 6개월이 지나고 부도 발생으로부터 몇 개월? 6개월인 거야. 6개월 중요합니다. 이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6개월 나온다. 6개월이 지난 소액채권 20만원 정도 예상했대. 20만원 정도 예상했으면 큰돈 작은돈 여러분한테는 큰돈이지 나한테도. 근데 회사에서는 큰돈 작은돈? 작은돈. 작은 돈들은 그냥 부도 발생 이런 거 필요 없이 6개월만 지나면 그냥 무조건 대손 처리하는 거예요. 작은 돈들은 뭐 6개월이 지나면 무조건. 근데 얘는 큰 돈일 때는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인 거야.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 중요하다. 요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요건 중에는. 그럼 요런 요건들이 되면 이 매출하는 사람은 모르겠다. 대손 처리하자라고 세금이라도 다시 받자라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은 이 매출하는 사람은 언제까지냐면 여기 5년이 지나면 안 돼요. 5년 지난 날에 속하는 과세기간에 한다. 얘는 확정신고라고 적어요. 확정신고? 즉 아까 선생님은 7월 25일, 1월 25일 이렇게 확정신고에만 적었잖아. 즉 예정 때는 안 돌려줘. 예정 때는 신청 못해. 알겠지? 공급자가 세금 돌려주세요 라고 할 때 신청 못한다. 언제는? 예정 때는 안 된다. 그래서 이때 예정 때는 안 돼요. 언제만 된다고? 확정 때만 된다. 그래서 객관식 시험 나오죠. 대손세 공제는 확정 때만 한다. 확정 때만 한다라고 하면 왠지 만 이거 틀리더라도 그게 맞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대손세액은 얼만큼? 당연히 세금만큼만 돌려주는 거지? 세금만큼. 내가 팔았는데 10% 세금을 내 돈으로 냈다. 찍어내야 되는데 내 돈으로 낸 그 10%만 돌려주는 거야. 10%. 그럼 이게 뭔 말이에요? 라고. 부가세가 포함된 거예요. 이게 매출액이거든요.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이 이게 매출액이야. 우리 뭐 사 먹을 때 매출액은 부가세 포함되어 있잖아. 그 금액에다가 곱하기 매출액에다가 곱하기 110분의 10을 하면 이게 부가세가 정확히 나오죠?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파마를 했대. 파마 얼마짜리? 11,000원짜리 파마 했대요. 11,000원짜리 파마 11,000원 곱하기 110분의 10 이렇게 하면 얼마가 나와요? 1,000원이 딱 나오잖아. 이렇게 해서 그치? 1,000원이 나오니까 딱 부가세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부가세를 찾을 때는 그 매출액에다가 곱하기 뭐 해주면 돼? 110분의 10을 곱해주면 딱 부가세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부가세만큼만 낸다는 소리예요. 부가세만큼만. 부가세만큼 다시 돌려준다 라는 컨셉. 얘는 돌려주는 컨셉이고 얘는 다시 토해내는 컨셉이죠. 반대 있잖아. 자, 그 다음에 대손세액 처리 방법은 있습니다. 여기 있네. 자, 공급하는 사업자 중요하죠. 공급하는 사업자, 매출하는 사업자 확정시, 대손 확정시, 대손 확정시 매출세액에서 빼준다. 매출세액에서 빼주니까 내가 내야 될 세금에서 빼니까 나는 돌려받게 되는 셈이 되는 거야.
매출 세액에서 빼준다. 매출 세액에서 빼준다. 그러니까 나는 돌려받게 되는 셈이 되는 거고. 만약에 상대방이 회수했다. 다시 갚았다. 그럼 나는 땡큐지. 외상 매출금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럴 때는 매출 세액에서 다시 더해줘야겠죠. 매출 세액에. 받았으니까 세금 내야 되잖아. 그러니까 매출 세액에 더해줘야겠죠. 매출 세액에. 중요한 건 매출 세액에 더해줘야 되지 공급 가액에 더해주는 건 아니에요. 앞에 더해주는 거 아니야. 매출 세액에 더해줘야 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뭔 말이냐? 여러분 오해할까봐 설명을 해야겠는데, 매출 세액에 더해준다는 게 뭐냐면 우리가 10,000원을 팔았어. 그치? 이게 공급 가액이야. 그러면 세금은 얼마? 1,000원이 되겠지? 이게 공급 가액. 이거는 세액. 매출 세액, 공급 가액. 그쵸? 여기 10% 곱하니까. 그러면 만약에 내가 상대방이 대손 발생했어. 근데 상대방이 안 갚는데. 그럼 나는 매출세액에서 빼라고 했잖아. 매출세액에서. 그러면 여기서 빼기 나는 10,000원을 다시 못 받게 돼. 대손됐어. 그러니까 세금을 이렇게 다시 뺄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왜? 공급가액은 공급가 그대로 두라고. 그래서 쌤이 저번 시간에 했던 거 봐라. 여기 있잖아. 대손금. 공급가액에서 빼지 말아라. 공급가액에서 빼지 말아라라는 게 대손금이었어. 자, 볼게. 아까 선생님이 매출했으면 이거는 대손 발생했으니까 매출세액에서 빼라면서요. 매출세액에서 빼라면서요. 매출세액에서 빼라는 거지 매출에서 빼라는 게 아니야. 매출은 공가야. 매출은 세액에서 빼. 그러면 이거는 매출은 그대로 두라는 거야. 왠지 요걸 빼야 세금 빼는 거 같잖아. 근데 요걸 그대로 두라는 거야. 요거는 빼지 말아라 네 마음대로. 그래서 매출은 여전히 10,000원이에요. 세금에서 빼니까 세금이 0 되는 거야. 그러면 공급가액하고 세액은 다를 수가 있네요? 네, 다를 수가 있어요. 이 대손 때문에. 대손 때문에. 즉, 매출액에서 무조건 세액 곱하면 전체 예산 내야 될 건 그게 아니야. 정확히 말하면 틀렸죠. 왜냐면 대손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은 건드리지 마. 빼지 마. 왜 세액이 매출했는데 못 받게 됐으니까 빼야 되죠. 대손이니까 빼야 되잖아. 빼지 말라니까? 어디서 빼라고? 세금에서만 빼. 이거는 건드리지 마. 여기서만 빼. 매출세액에서 빼. 매출에서 빼지 마.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까지 적어두면 좋을 것 같아. 요거까지. 빼면 안 돼. 어디서 뺀다고? 세액에서 빼야 돼. 세액에서. 매출 세액에서 빼는 거야. 매출 세액에서 빼야 돼. 그러면 돈 받았더니 요거에서 다시 더하라는 거야. 매출 세액에서 다시 더하라는 식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줘야 된다는 거야. 매출 세액에서. 됐고. 그 다음에 공급 받는 놈은 사오놈이잖아? 그건 반대야, 반대. 대손이 확정됐어. 그럼 대손이 확정됐으면 얘는 매출 매입세액에서 어떻게 해야 돼? 삭감해야 되고, 만약에 상대방이 갚았어. 이거 틀렸네요. 회수가 아니고 변제시. 변제야. 회수가 아니고 변제. 변제시. 갚았다는 거. 만약 상대방이 갚으면 그때 매입세액에서 다시 더해서 매입세액에서 더하니까 세금을 돌려받게 되겠네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대손세액 공제 전체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 컨셉. 자, 대손은 못 받게 되는 거냐? 그러면 일단 매입자는 생각하지 말자. 헷갈리면 못 받게 되는 거. 공급자가 못 받게 되니까 얘는 자기 외상값도 못 받고 세금도 못 받으면 너무 불쌍하다. 그러니까 세금만큼 돌려주겠다. 그럼 왜 돌려주냐? 어쩔 때 돌려주냐? 이럴 때 돌려준다. 상대방이 죽어버리면 너는 못 받게 되겠네. 그러면 세금은 다시 돌려줄게. 외상값은 안 돌려줘. 외상값은 쟤가 갚아야지. 나라가 돌려주는 거 아니잖아. 나라가 돌려주는 것은 네가 낸 세금은 돌려줄 수 있다. 불쌍하니까. 외상값 못 받았는데. 그래서 너 이럴 경우에는 내가 돌려줄게. 나라에서 돌려줄게 라고 하는 거야. 얼마큼? 세금만큼만 돌려주는 거지 당연히. 그 다음에 확정 기한은 언제까지? 5년 안에 신청해라. 안 그러면 너무 지나면 난 몰라 라는 컨셉 이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처리한다? 매출세액에서만 하지 공급가액은 건드리면 안 된다 라는 거야. 공급가액에서 건드리면 안 된다. 매출세액에서만 더 빼고 해야 된다 라는 거. 자, 여기까지 해서 대손 여기까지 욕정리 하시면 돼. 욕정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판. 자, 매입세액 불공제사항. 다행히 이제 자, 매입세액 불공제라는 거야. 지금 이제 매출세액 끝났어요. 봐볼게. 여기다 매출세액에서는 요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서 끝났잖아. 그래서 할 게 없어. 과세표준 저번 시간에 했잖아. 저번 시간에 했고, 예전식으로 누락분은 누락이 된 경우에 정상적으로 누락이 없겠죠. 매출세액이 누락이 된 경우니까 정상적인 경우에는 누락된 게 없으면 끝이야. 이게 매입세액 계산 구조를 봐야 되는데, 매입세액은 세금기한에서 있으면 돌려준다 했는데, 세금기한에서 요거 매입세액 불공제라, 공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야. 돌려주지 않는다. 내가 선생님 매입해왔는데 왜 돌려주지 않아요? 난 사업자야. 사업자에게 매입세액을 돌려주잖아, 사업자들은. 근데 돌려주지 않는다. 왜?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를 하나씩 보자는 거야. 이게 중요한 거야. 자, 요거는 우리 전산 세무 2급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거. 그래서 매입세액 불공제 사항은 좀 암기가 돼야 돼요. 자, 8가지가 있어요, 8가지. 8가지 암기해 줘야 된다, 암기.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냐. 자, 우리가 일단 매입세액을 돌려주는 이유. 우리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서 납부세액 구하잖아. 그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지금 사업자 얘기하는 거 소비자 생각하지 마. 지금 무조건 사업자만 생각해야 돼. 장사하는 사람, 우리는 사업자라고 생각해야 돼. 자, 장사하는 사람은 매출하면 10% 뜯어다가 내가 매입해오면 10% 냈지만 그걸 돌려받아. 뭐가 있으면? 세금기한서 있으면 돌려받는다고. 왜 돌려주는 거야? 이걸 가지고 앞으로 무가차가 부가해서 팔면 전가 되잖아. 상대방으로 전가 되잖아. 팔면 과세로 세금을 때리고 사면 팔면 무조건 상대방 뒤에 놈이 전 단계에서 그 다음 단계에서 세금을 내게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너는 돌려줘도 돼. 사업자는 소비하는 놈이 아니니까. 소비세는 부가세잖아. 근데 사업자는 소비하는 놈이 아니고 그걸 부가시켜서 팔 놈이고 세금 누가 낼 놈이고 소비자가 낼 놈이니까 너한테는 돌려줘도 된다라는 컨셉인 거야. 자, 그래서 이게 세금계산서 1번이야. 1번 공제요건 돌려주는 거. 세금계산서가 무조건 있어야 돼. 왜? 세금계산서 있어야지만 내 사업자가 상대방한테 사왔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야. 사왔으니까 너는 세금 냈었겠네. 냈었으니까 돌려줄게 라는 거고. 두 번째, 이 두 번째가 중요한 거지. 그걸 가지고 사와서 뭐 해야 돼? 무가차가 부가 해가지고 뭐 해야 돼? 파야 되잖아. 그걸 사용된 과세 사업을 위해서 10% 내야 돼. 면세는 안 돼. 사용될 재화 또는 사용했거나 사용될 재화야. 즉 뭐냐면 그걸 가지고 부가해서 팔았다. 과세 사업을 위해서 팔아야지만 된다라는 소리야 이게. 근데 팔지 않고 자기가 뭐가 그래? 이게 개인적 공급이었잖아. 남한테 주면 사업상 중요 이런 거였잖아요. 그쵸? 두 가지 요건이 충족이 돼야 매입세액 공개가 되는 거야. 일단 먼저 무조건 뭐가 있어야 돼? 세금계산서가 있어야지. 그리고 그거 가지고 사업으로 팔면 되는 거예요. 세금계산서 있고 팔면 된다라는 소리야. 자, 그런데 요거는 그렇지 않다는 개념이에요. 볼게. 자, 컨셉이 두 가지인데 왜 안 돌려주냐? 안 돌려준다는 거야. 중요한 거예요. 제일 중요해. 매입세액 안 돌려줘. 내가 매입해 왔거든. 나는 사업자하고 매입해 왔어. 세금계산서 있어. 세금계산 있어도 안 돌려주는 것들이 있다. 근데 첫 번째는 세금계산서 자체가 없대. 그럼 안 돌려주지. 외울 거 아니야. 세금계산서 없으면 안 돌려주잖아. 요건 자체가 안 되니까. 그런데 있는데 제대로 안 적혔대. 엉망진창이 돼. 노트정리 내라는데 노트정리가 엉망진창이 돼. 노트정리 한 거 아니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부실. 제대로 안 됐대. 근데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될 게 우리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반드시 적혀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세금계산서에는 뭐가 적혀야 될까? 일단 내가 누군지, 내가 누구한테 사왔는지, 내가 누군지 누구한테 사왔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얼마큼 사왔는지. 그래야지 세금을 계산할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언제 사왔는지. 왜? 그래야 언제 돌려줄지가 결정되니까. 이렇게 네 가지만 하면 돼요. 다시 내가 누구냐, 네가 누구냐, 그 다음에 얼마큼 사왔냐, 언제 사왔냐. 이 네 가지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거야. 그게 안 들어가면 세금계산서가 가짜로 적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가지 필요적 기재사항. 적어줘야겠죠. 첫 번째 중요한 거지. 필요적 기재사항. 세금 내가 누구냐, 너가 누구냐. 너랑 나랑 세금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너랑 나랑은 너. 이 중에 누가 중에? 너가 중에, 내가 중에. 너가 중에 너. 왜? 내가 사온 사람 입장에서
지금 매입세니까 사원사람 입장에서 누가 세금계산서를 줘? 상대방이 나한테 주잖아. 내가 주라고 해야지 줄 거 아니야. 상대방이 나한테 줘야 되니까 공급하는 사람, 너랑 나랑 너가 중요해. 공급하는, 자, 이놈이 더 중요한 거지? 이놈이 등록번호가 있을 거야. 등록번호. 그 다음에 어떤 상호, 어디서 왔냐? 성명, 명칭. 여기다 줄게. 성명 또는 명칭. 중요하죠? 공급하는 저놈, 너랑 나랑 너가 등록번호, 우리 주문번호처럼 사업자 등록번호 우리 회사 공부. 그 다음에 어떤 상호, 명칭 이런 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 세 가지 다, 이게 다 있어야 돼. 두 가지. 등록번호 또는 성명, 명칭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이제 나는 공급 받는 놈이지? 받는 자에 나는 말 중요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가 있으면 되냐면 등록번호만 있으면 돼. 이거 필요 없다. 왜? 저놈은 확실히 알아야 돼. 왜? 저놈이 세금계산서 준 놈이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얼마큼 사왔는데? 그래야 세금 10% 보여줄 거 아니야? 얼마큼 사왔는데? 공급 가액이나 공급 가액. 그 다음에 세금. 공급 가액. 그 다음에 부가세. 이렇게. 공급 가액 또는 부가세. 공급 가액이랑 부가세. 그 다음에 네 번째. 마지막. 언제 사는지 알아야지. 언제 돌릴 수가 있게 되지. 그래서 얘는 작성, 연, 월일, 연. 몇 년에 몇 월 달에. 일. 언제. 이렇게 해보자. 언제 세금계산서를 작성했냐. 그 작성하는 시간이 공급시기였잖아. 공급시기 배웠지? 공급시기. 무인 자판기. 언제 공급시기? 사람이 돈 꺼내갈 때. 이 공급시기. 작성 연월일. 공급시기는 작성 연월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 공급시기 때 세금을 돌려주는 거죠. 그래서 근데 보통 시험 문제는 작성을 안 하고 공급 연월일, 연월일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거는 아닌 거야. 공급 연월이 아니고 작성 연월일이야. 작성. 세금계산서 언제 작성이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네 가지 필요적 기재사항이 반드시 적혀야 됩니다. 중요한 겁니다. 엄청나게. 그래서 반드시 이게 적혀야 되고 안 적혔으면 잘못된 적혔다. 그럼 세금계산서 돈 안 들어줄 거야? 그건 세금계산서가 아니야 라는 컨셉. 됐고. 두 번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라는 게 있어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자, 우리가 일기 과세기간에, 자, 일기 과세기간에 적어요. 일기 쭉 이렇게. 얘가 1월부터 6월 30일. 얘가 일기죠, 일기. 일기에 열심히 물건을 매출 돈 벌려고 열심히 노력했고, 부가세는 뜯고 계속 뜯었어요. 그래서 계속 뜯고, 이렇게 뜯고 계속 이가탄처럼 계속 뜯었어요. 자, 이가탄처럼 계속 뜯었는데, 세금 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세금 내야 돼. 언제까지 내요? 7월 25일까지 세금을 내는데, 그러면 계속 팔았으니까 내가 세금계산서를 줬고, 그럼 내도 나 하나 가지고 있고 쟤한테 주거든요. 나중에 세금계산서가 엄청 많을 거 아니야. 그치? 상대방도 세금계산서가 엄청 많을 거 아니야. 그치? 사온 거 가지고 팔아야 되니까. 열심히 부가해서. 그러면 많이 사왔으면 세금계산서가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그걸 다 묶어가지고 세무서에 갖다 주면 이제 돌려주는 거 아니야. 그치? 만약에 5,000장이다. 5,000장을 갖다 주면 돌려주는 거 아니야. 그러면 세무서에서 직원이 5,000장을 다 봐야겠네. 그러면 그거 언제 나와? 그치? 그래서 야, 너희 회사에서 그 5,000장을 A4용지 하나에 만들어. A4용지 하나에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언제 샀냐, 얼마 샀냐, 누구한테 샀냐, 언제 샀냐, 얼마 샀냐, 누구한테 샀냐, 이거 적으라. 한 장에다가 쭉쭉쭉쭉 이렇게 적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토탈 합이 얼마냐, 돌려줄 게 얼마야, 니들이 알아서 적어와. 신고하고 납부. 이 한 장을 뭐라고 하냐면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인 거예요. 공급하는 사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근데 난 지금 우리 뭐하고 있어? 매입하고 있지? 돌려주는 거 하고 있잖아. 돌려주는 거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이렇게 돼.
그래서 매입처별 세금계산 여기 제대로 적혀야 돌려준다라는 거야. 그럼 내는 사람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그걸 내야 돼. 그래서 얼마 낼게요 라고 신고해줘야 되는 거야. 세금계산서 다 갖다 내는 게 아니에요. 그거 언제 다 봐? 다 못 보냐. 그래서 실제로는 세금계산서를 받고 주고 하지만 세무서에 낼 때는 이걸 내야 돼. 이걸 예금경비 한 장 요약된 거. 이거는 한 장, 두 장이고 이건 요약된 거야. 자,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을 안 했대요. 사업자 등록을 안 하면 사업자야, 소비자야? 소비자니까 세금을 당연히 안 돌려주는 거지. 자, 그래서 위에 있는 세 가지는 형식 위배하는 거죠. 그치? 물건 사오면 뭘 받아야 돼? 세금에서 받아야 돼. 없으면 안 돼. 근데 받았는데 이상해. 그러면 안 돌려줘. 근데 사업자 등록도 안 했대. 당연히 안 돌려주는 거지. 소비자니까. 그 다음에 매입처별 세금의 합계표. 이 요약한 걸 내야 되는데 세금을 다 갖고 왔어. 그럼 안 돌려주는 거야. 왜? 하라는 대로 하라고. 왜? 25,000장은 언제 사고 내는 거야? 됐고. 자, 그 다음에 기타 불공제. 요 기타 불공제가 우리 자격증 시험에는 요게 나와. 두 번씩에. 기타 불공제는 위에 거는 형식이 미비하니까 당연히 안 해주는 건데 밑에 거는 조금 애매한 거야. 애매한 거. 이 애매한 걸 애매해. 돌려주기도 그렇고 지금 이거 돌려주는 거지? 돌려주기도 그렇고 안 돌려주기도 그렇고 좀 애매하다. 그런 경우에는 그냥 안 돌려주겠다 하는 거야. 오케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거야. 직접. 다른 말로 사업과 무관한 지출. 두 번째였죠. 두 번째. 요건이 뭐였어? 세금 계산서가 있어야 되고 그걸 가지고 사와가지고 부가시켜서 팔아야 돼. 그런데 사업과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 사업과 관련이 없대. 예를 들어 우리 회사가 참치 만드는 회사예요. 참치캔 통조림 있죠? 참치캔 통조림에서는 뭘 사와야 돼? 참치를 사와야겠지? 그치? 참치. 그 다음에 참치캔 캔은 뭐죠? 이거 뭐야 이거? 담는 거 있잖아. 철판, 알루미늄? 이런 걸 사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는 공정을 만들어서 참치 어떤 가공을 해가지고 캔에 담아서 이렇게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사와야겠지. 근데 사업과 관련이 없는 예를 들어서 뭘 사와? 예를 들어서 요트. 바다에서 탄 요트 있지. 그런 거 산다고. 그럼 사업과 관련이 있어 이거? 요트를 왜 산 거야? 참치 만드는 회사에서 왜 참치 직접 잡으러 가라고? 왜 잡으러 가라고? 이거 안 된다는 거야. 필요 없다는 거야. 이렇게 사업과 전혀 관련이 없는 것들을 사오면 이건 안 해주는 거지. 그치? 우리 회사는 컴퓨터 만드는 회사래요. 그럼 컴퓨터 관련된 걸 사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컴퓨터 관련된 게 아니고 목욕탕 갔어. 이 매입이라는 것은 돈 쓴 거잖아요. 돈 쓴 거잖아요. 사업자가 컴퓨터를 만드는 회사는 컴퓨터 관련된 걸 돈을 써야 돼. 돈을 쓴다는 것은 뭘 사온다는 거다. 사온다. 그럼 뭘 사와야 돼요. 그런데 돈을 사오는 게 아니고 자기 목욕탕을 썼다고. 목욕탕. 그거는 사업과 관련이 있어? 목욕을 열심히 하면 장사가 잘 돼요? 냄새가 안 나는 거 그럴 수도 있겠네. 안 된다는 거지 그런 거는. 그래서 사업과 관련이 돼야 돼 반드시.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건 많이 했잖아. 비영업용 소득중증 합산서. 요거는 두 개를 쪼개야 돼요. 이렇게. 비영업용이라는 것은 뭐냐면 영업이 아니다라는 거지. 이거는 뭐냐면 업무용이라는 거야. 업무용하고 비영업용 같은 말이에요. 내가 이번에 시계 만드는 회사인데, 시계 만드는 회사인데, 사장님이 우리 회사는 시계를 방문 판매한다, 소비자들한테. 그래서 업무용 차를 사고 싶대요. 업무용 차. 우리 업무에 사용할 거야. 세무서야, 우리 업무에 사용할 거거든? 왜? 이걸 차가 있어야 우리 회사는 업무를 할 수 있어. 그래서 차를 1억 주고 샀어. 그러면 1억 1,000만 원을 냈을 거고, 이 1,000만 원만큼은 매입세액을 돌려주라. 나는 사업자니까. 사업과 무관한 거 아니야. 나는 진짜 사업을 할 거거든. 이걸 업무를 할 거거든. 업무를. 그렇게 하는 거지. 그걸 업무용이라고 불러요. 업무용. 근데 그 업무용을 너는 업무용이라고 하지만 세무서에서는 뭐라고? 너는 그걸로 영업하지 않을 거야. 그걸로 영업하는 놈은 이런 놈들이야. 이런 놈들. 자, 그래서 영업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영업용은 보통 이런 걸 영업용을 그 차가 있어야만 돈을 벌 수 있는. 차가 반드시 있어야 돼. 뭐 있죠? 렌트카.
렌트카는 차를 빌려주고 돈 받는 거니까 차 없으면 돈 안 되잖아. 렌트카 이런 게 영업용이다. 이런 거예요. 영업용. 그 다음에 경비. 경비업체 있잖아. 세콤 이런 거 차 도둑만 발 뛰어가야 되잖아. 차 있어야 되잖아. 반드시. 걸어갈 수 없잖아요. 그치? 자, 그 다음에 경비업체. 그 다음에 뭐 택시. 뭐 이런 거 있잖아. 택시 차 있어야 되잖아. 그 다음에 자동차. 운전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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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뭐가 있지? 자동차 운전학원. 그 다음에 운수업. 이런 것들이죠. 운수업. 용달, 그 운수, 배추장사 이런 거 해야 될 거 차가 있어야 배추장사 하지. 자, 이런 것들. 이런 것들만 뭐 추가적으로 몇 개 더 있어요. 뭐 그 장례식장에서 운구운반 차량. 장례식장에 사람 죽으면 운동하는 차량, 그 차량이 있어야 사람이 들고 갈 수 없잖아요. 그런 것들도 이제 영업용을 하는데 일단 여러분들 요 정도만 이렇게 차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이런 것들만 영업용이라고 우리가 인정해 줄 거야. 세무서에서. 그리고 나머지 그 이외에는 전부 다 비영업용이야. 너희들은 업무용으로 사용하지만 업무용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비영업용이야. 그래서 차가 없어도 돼. 사치품이야 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빼고 이런 것들을 빼고 이런 것들을 사면 세금 돌려줘. 근데 이런 것들을 이외에도 사면 세금 안 돌려주는 거예요. 비영업용, 업무용 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소형 수경차라는 것은 뭐가 있냐면 소형 수경차라는 것은 작다는 말이 아니고 승용차 다 소형 수경차예요. 뭐가 있냐면 8인승 이하 8인승 이하 그 다음에 1000cc 미만은 이하는 제외예요. 1000cc 이하는 세금 돌려준대. 1000cc라는 것은 작은 차. 우리나라에서 모닝 밖에 없어요. 모닝 뭐 조그만 차 이제 모닝, 스파크 이렇게 옛날에 티코 이렇게 조그만 차들은 세금 돌려줄게. 그거 가지고 딴짓거리 안 한다 라는 소리고 세금 돌려주는 거고 8인승 이하 차는 보통 우리 모든 엄마 아빠 차들 그런 차들을 8인승 이하 차라고 해요. 카니발 뭐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이륜차. 이륜 뭐죠? 오토바이도 차예요. 오토바이 차. 그 다음에 캠핑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시계 만드는 회사, 참치 만드는 회사, 그 다음에 저렇게 컴퓨터 만드는 회사, 이런 회사에서 캠핑카를 산대. 캠핑카를 매입했대. 사업과 관련 있어, 없어? 없잖아. 자기 가족들, 내 사장님 가족들 캠핑 가려고 산 거 아니야. 누구 돈으로? 회사 돈으로. 그치? 나는 사업자니까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니까 캠핑카를 샀대. 회사 돈으로. 그럼 세금 돌려줘야 돼? 이 사람은 사업자야, 소비자야? 그때는 소비자 입장에서 산 거겠지. 회사 돈, 자기 돈도 아니고. 세금 돌려줄 이유가 없는 거죠. 당연히. 그래서 이런 것들은 세금을 안 돌려줘요. 불공제. 이런 거 이외에도 안 돌려줘요. 이해되니? 자, 이렇게 해서 영업용, 비소용용, 구입과 그 다음에 거기에 기름 넣는 거, 고치는 비용, 빌려주는 비용 이렇게 다 낸다라는 거야. 다시 한번 설명할게. 사업자입니다. 사업자, 참치 만드는 사장입니다. 그 사람이 이번에 캠핑카를 산대. 회사 돈으로. 근데 캠핑카가 1억이야. 1억이면 얼마 냈겠어? 1억 1천만 원 냈겠지? 그러면 상대방한테 뭐 주라고 그래야 될까? 세금 계산서 달라 하겠지. 왜? 나는 이 세금 계산서 1천만 원 돌려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세금 계산서를 받았어. A는. 그리고 1천만 원을 돌려받으려고 준비하고 있었지? 그런데 이 1천만 원을 돌려준다, 안 돌려준다? 안 돌려준다. 불공제. 왜? 이 사유 때문에. 야, 너는 그거 가지고, 그 차 가지고 부가부가 시켜서 매출을 하면, 매출을 하면 세금이 들어올 거니까 보여주겠는데, 그거 가지고 부가부가 안 하고 뭐 할 건데? 너는 너 가족들끼리 사적으로 놀러 갈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세금 안 돌려주겠다라는 거야. 그치? 사장님이 에쿠스 엄청 좋은 걸 탔대. 그치? 막 G80 이런 거. 엄청 스포츠카를 샀대, 막 스포츠카. 그럼 그거 가지고 배추 장사 한다는 거예요? 아니잖아. 그거 가지고 뭐해? 애인이랑 놀러 간다는 거잖아. 데이트 한다는 거야. 그건 사업과 관련이 없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 두 개 비슷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접대비. 접대비라는 컨셉을 여러분들한테 좋게 들려요? 안 좋게 들려요? 접대. 누구한테 접대한다. 누구한테 비빈다. 라는 거. 안 좋게 보이죠? 근데 법인세 배울 때는 접대비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야. 접대를 안 하면 장사가 안 되는 거야. 그치? 사업하는 사람들은,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상대방한테 잘 보여야 돼요. 상대한테 잘 보이려면 맛있는 거 사줘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친구가 있어. 맛있는 거 사주는 친구, 좋은 친구. 맛있는 거 안 사주는 친구, 안 좋은 친구라고 여러분도 생각하잖아. 맛있는 거 많이 사주면 아무래도 그 사람이 더 신경을 쓰이잖아요. 그렇듯 접대비라는 것은 맛있는 거 사주고 선물 주고 이런 건데 우리는 아주 안 좋게 술만 처먹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접대비는 술 처먹고 술 처먹은 거에다가 세금 돌릴 수 없다라는 거죠. 야, 술 100만짜리 먹었어, 접대한다. 그러면 10만원 세금을 돌려주려고 세금계산서를 갖다 내면 우린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야, 이거 가지고 술 먹었는데, 아, 술 먹은 거? 술 먹은 게 사업과 관련이 있나? 술 안 먹어도 되잖아. 접대, 좋은 거 아니다? 라고 세금 안 돌려주겠다 하는 거, 접대비. 그 다음에 면세 사업은 면세는 뭐야? 과세야, 면세야? 면세. 면세는 세금 내, 안 내? 안 내. 세금 낼 게 없으면 돌려주는 것도 없다. 세금 내는 게 없으면 돌려주는 게 없다라는 거 우리 A, B, C 해가지고 면세 했었어. 토지가 면세예요. 토지는 팔면 면세야. 빌려주면 과세거든. 근데 팔면 면세예요. 그래서 토지 관련 매입세. 토지를 산다. 그럼 토지는 면세이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도 않아. 받지도 못해. 그래서 요거랑 요거는 이어지는 부분이죠. 토지는 면세야. 이렇게 간단하게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4번, 5번, 6번. 이게 가장 많이 나와요. 그래서 8가지를 외워줘야 되는데 선생님이 8가지 너무 많습니다. 그럼 밑에 거부터 해요. 위에 건 버려야 된다. 밑에 거. 알지? 4, 5, 6, 7, 8. 이게 더 중요해. 위에 거가. 물론 다 중요해. 요건 당연한 거야. 세금계산서 없으면 무조건 안 돌려주지. 그치? 그리고 사업입자가 아니야. 그럼 안 돌려주는 거네. 당연한 거니까 굳이 암기할 필요는 없고 요걸 암기해줘야 돼. 사업과 관련이 없습니다. 비영영 소형 승용차를 샀대요. 그럼 너는 그거 가지고 사업을 부가부가 시켜서 파는 게 목적이 아니고 너는 그거 가지고 놀러 갈 거잖아. 세금 안 돌려줄 거야 라는 거고, 그 다음에 저때기 술 처먹고 노는데 세금 안 돌려주겠다 라는 거고, 면세 토지는 다 면세기 때문에 면세는 세금 내지도 않으니까 돌려줄 것도 없다라는 거지.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노트 정리 해놓으면 되는데 여기까지 노트 정리하면 되겠네. 여기까지 노트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짧고 굵게 했습니다. 짧고 여기까지 노트 정리 해주세요. 특히 필요적 계상 중요합니다. 나중에 최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또 이렇게 집에서 온라인으로 잘 수강하셨고 다음 주에 또 학교 와서 열심히 복습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수행평가 준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응원합니다. 파이팅! 고생하셨습니다.